지금 급락이 나와서 떨어지는 칼날을 받고 싶을 것이고, 지난 패턴처럼 반등할 거란 기대감에 또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에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 매매 방법은 진짜 운이 좋아서 몇 번 맞아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에 여러분들을 깡통 채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시장에서 누군가가 매수를 권유하거나 무조건 싸게 살 기회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언젠간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의 잠깐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반등에 대한 기대감에 지수가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간 1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데 벌써 고점 대비 3%나 떨어졌습니다. 현재 시작 지수도 지켜주지 못하고 엄청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자, 해외 증시부터 보시면 이 미국 증시가 아직까지 좋지가 않습니다. 어째 되었든 간에 황금선을 회복 못 해주었기 때문에, 하락 초기에 이 중요한 자리도 현재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 하루 이틀 반등 나온다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심하려면은 다시 좋은 추세를 되찾아야지 그때부터 안심을 하지, 지금은 전혀 안심할 구간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국 대선, 요즘에 핫한 배터리 데이, 이런 재료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개인 투자자가 아는 재료들은 전부 다 선반영이 되거나 그 재료를 따라서 매매한다 하더라도 돈 벌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할 때는 해외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걸 잘 신경 쓰진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게 있다 이 정도는 체크를 하거나 알고 있는 정도이지 그거를 따라서 주식 매매를 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 현재 장 마감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오늘도 최근에 있었던 하락장처럼 기간의 고정적인 매도가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매수 매도 반복되면서 가지고 노는 시장이라면 앞으로도 이 시장이 정말 좋지 않고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는 그냥 끝까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끝까지. 얘들이 8월 시장처럼 당장 내일이라도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언제라도 매수가 들어와서 하루 이틀 3일 해먹고선 또 도망가고, 어차피 이런 식의 패턴이 2년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의 수급은 뻔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계속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이 증시를 완전히 가지고 논다는 것. 이렇게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코스닥도 마이너스 1.46%까지 내려갔다가 10초 만에 0.1%씩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전부 다 외국인이 가지고 놀기 때문에, 수급으로 보면은 기관 투자는 고정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후장에 순매수로 전환이 된다면 증시는 아래 꼬리를 달면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외국인이 보시다시피 300억까지 신나게 팔다가 한 방에 184억, 그리고 또 사다가 또 판다면은 또 저점 깨는 것이고, 외국인이 그냥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아직 많이 남긴 했지만 만약에 오늘 캔들이 아래 꼬리를 좀 달면서 시작지수 위까지, 진짜 못해도 시작지수 근처까지라도 올려놔야지 그 다음 반등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음봉 상태에서 아래 꼬리도 없이 마감을 하게 된다면 그 뒤부터는 잠깐 하루 이틀 정도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겠지만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래 꼬리를 달고서 시작지수 근처까지라도 반등이 나와야지 그 다음 그림이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만큼 생기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급락장에서 함부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다가 큰일 날 수가 있으며, 제 원칙으로 조건은 이런 급락장 다음에 반등을 통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8월 24일, 8월 25일 이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시작 지수가 얼마나 형성이 되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아는 정보, 누구나 알고 있는 분위기로 인해서 소수점 상승이 아니라 1%, 2% 이렇게 시작을 해버린다면 그만큼 먹을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갭상승이 높다면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수점 상승으로 출발해서 수급이 안 좋아도 시작지수 위에서 강하게 놀아주거나 기간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작지수 위에 있을 때 그때 뭐 낙폭주든 시초가 위에 있는 종목이든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지 안정적인 반등 수익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8월 24일도 0.28% 시작했습니다. 소수점에서 시작해서 그냥 이런 양봉을 그려야지 정말 먹기 쉬운 반등장인데 그게 아니라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닥이 보시다시피 1.5%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오늘 낙폭주를 잡는다든지 그런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오늘 시장 꼭 반등을 해줘야 될 텐데 여기서 반등하는 척 했다가 그거 유지하지 못하면은 전 저점까지 깰 확률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이렉트로 한 방에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확률이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반등할 때 그게 힘이 없다면은 또 지켜주지 못한다면 전 저점까지 순식간에 내려갈 확률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시는 현재 자리랑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무조건 반등이 나올 것이다. 무조건 싸게 살 기회다. 이런 식으로 절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영상 첫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면 이런 시장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이런 시장에서 매수하는 것은 낭떠러지 매매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시장이 무엇이냐면 뭐 증시가 바닥도 아니고 단기간에 2배가 올랐습니다. 보통 일반 종목으로 쳤을 때 급하게 오른 종목이 무너지게 된다면 뭐 기본 차트상 최근에 양봉들 다 깨면서 뭐 제자리까지는 오지 않겠지만 거의 반 정도 반토막 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상승했던 구간 반토막 정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오른 시장 고점에서 잠깐 이렇게 내려앉는다고 매수를 하는 것은 낭떠러지 매매 방법입니다. 이제 그전 패턴처럼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때도 싸게 살 수 있는 사람들 싸게 사서 대박 났습니다. 단기간에 대박 났으면 뭐 하루 이틀 단기간에 뭐 적게는 한 10%에서 성공시키면 뭐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이 정도 수익이 났을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저점에서 잡은 사람들 그리고 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잠깐 내려앉을 때 잡은 사람들 뭐 지금까지 보유했다면은 크게 수익이 났을 것이고 단기간에 막 5% 10% 아무렇지 않게 났을 것입니다. 또 5%에서 10% 그리고 이 구간도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떨어지는 칼날 잡았다가 성공시키면 당연히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10%, 20%, 5%, 10% 성공시키면은 이 수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을 때 이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떨어지는 칼날을 무조건 잡아버리는데 뭐 당장 그냥 진짜 전 재산 몰빵해 놓고 10%만 먹고선 주식 끊겠다 이러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게 맞아 떨어지면은 어찌되었든 간에 큰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식을 오래 하실 분들 당장 때려치우지 않으실 분들은 이런 매매를 하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 자, 이게 증시가 주기적으로 이런 엄청난 폭락장이 찾아옵니다. 증시가 그냥 평화로운 게 아니라 개인들 신용이 쌓이면은 이런 폭락장이 무조건 찾아옵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하고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개인들의 신용이 쌓이면 폭락장이 무조건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무조건이라 할 수는 없지만 어째 되었든 간에 이런 정말 공포스러운 폭락장 이런 시장이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게 된다면 뭐 맞아 떨어진다면 수익을 내겠지만
언젠가는 이런 매매 방법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싸게 산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점 찍었다가 내려왔는데 싸게 사서 막 반등해서 좋아했는데 싸게 산 게 아니라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폭락장 떨어질 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3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3월도 증시가 고점에서 무너지는데 이 무너질 때 사는 사람들, 여기서 산 사람은 와 내가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잡았다가 여기서 팔고선 도망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사서 그걸 보유하게 되어서 이런 주기적으로는 폭락장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런 거 다 맞출 때 뭐 10% 20% 수익 낼 수 있지만 저는 심한 폭락장을 겪게 된다면 반토막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식 투자금이 1,000만 원이 있다. 1,000만 원 있어서 싸게 사고 싶어서 맨날 떨어질 때마다 잡았다. 여기 한 번 성공시키고 2번 성공시켰습니다. 3번 성공시키고 이렇게 3번 성공시켜서 뭐 한 많이 먹어서 1,500만 원 만들었다고 치겠습니다. 50% 떨어질 때마다 잡아서 50% 먹어서 1,000만 원이 1,500이 되었다고 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매 방법을 계속 사용하다가 결국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폭락장을 맞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때 자신감이 붙어서 또 이거는 박앤세일이다, 싸게 살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1,500만 원을 몰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와서 막 5천만 원 추가해서 전재산 몰빵하다가 반토막이 되는 겁니다. 대충 전재산까지 끌어와서 막 6천만 원 투자했다가 마이너스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끝장이 나는 겁니다. 물론 이 폭락장이 왔다가 뭐 그냥 다 포기하고서 버텼다가 반등이 나온다면 다행이겠지만, 혹시라도 신용을 쓰시는 분들, 그리고 전재산을 투자하신 분들, 절대 이런 시장에서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윳돈 같은 거 투자한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진짜 내가 이 돈은 없어서 안 될 돈이고 신용이고 빚낸 돈이고 이런 돈은 버틸 가능성이 정말 희박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는 거 무조건 나쁘지 않습니다. 제 매매 방법이랑 어긋나긴 하지만 이게 무조건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싸게 사고 싶을 때는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데, 싸게 사고 싶은 거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싸게 샀다가 대박 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올해도 이 3월 시장에서 대박 나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전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떨어졌다가 반등할 때는 시원하게 반등하니까 이 저점에서 사는 사람들 대박 났습니다. 이 저점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할 때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신용잔고에 답이 있습니다. 신용잔고를 보시면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항상 이 신용잔고는 바닥을 칠 때가 증시의 저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폭락장 2018년 10월 보시면 이거는 팩트이자 제 경험입니다. 그냥 뭐 제가 아무렇게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태껏 다 그랬습니다. 신용잔고가 최고치를 찍다가 이제 증시가 바닥을 찍게 되면은 이 반대 매매까지 나오면서 신용잔고가 줄어들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10월 폭락장 이후에 신용잔고가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8조 원대까지 줄어들었는데 그동안 좀 많았던 신용잔고가 줄어들면서 이제 증시가 바닥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최근 3월도 마찬가지. 최근 3월 보시면은 이때 신용잔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6조 원까지. 그 전에 12조 원이었던 게 뭐 10조 원, 10조 5천억 정도, 그 정도였던 게 6조 원까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바닥을 치니까 새로운 세력이나 뭐 기관 투자자나 그런 큰 손들이 바닥을 전부 다 쓸어가면서 이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증시가 계속 좋으니까
신용잔고가 그냥 끝까지 들어옵니다. 현재는 18조 원 정도. 진짜 싸게 사고 싶다면 이 신용잔고가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바닥을 치지 않고서 계속 늘어나거나 뭐 이 상태에서 계속 흘러가게 된다면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태껏 신용잔고가 바닥을 칠 때가 저점인 신호가 많았습니다. 지금 신용잔고가 굉장히 많고 또 그동안 달랐던 점이라면 공매도 금지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신용잔고가 좀 줄어들게 된다면 그때가 진짜 싸게 살 기회가 아닌가. 물론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싸게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제 원칙을 지키면서 기회가 올 때만 매매할 뿐이지 어디가 지하실지도 모르고 또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는데 물론 3월처럼 저점에서 잡는다면은 진짜 초대박이 나겠지만 뭐 이런 대박까지는 필요 없고 전업 투자자로서 그냥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무조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뭐 충분히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 무조건 떨어진다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거나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거나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 결정이 됩니다. 확률적으로 놓고서 대응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떨어진다,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내려간다 이거를 정해놓고서 매매를 했다가 뭐 몇 번은 맞추겠지만 결국에 틀릴 때가 찾아옵니다. 그걸 틀리게 된다면 그 타격이 너무나 커서 되돌릴 수가 없을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증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래 꼬리 좀 달고서 시작지수 근처에서라도 마감을 해야지 그 다음 반등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말하는 사이에 이 외국인들 증시 완전히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신나게 팔았다가 또 신나게 한 방에 사고 마이너스 2.4%까지 밀어버렸다가 또 순매수 들어오니까 이렇게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몇 년째 보는 뻔한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에 낚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뭐 당장 순매도가 나올지 순매수가 계속 지속될지 어떻게 될지 얘들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증시를 예측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내 소중한 돈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나갔던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무너지고 있으며 뭐 증시가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지난 8월 시장에는 그래도 강했던 종목들은 크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응 잘 하시고 자신의 소중한 돈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